네, 안녕하십니까. 5부 타인의 범죄, 우리 자신의 죽음 대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저자 샤힌 아크타르 저자님과 번역자이신 전승희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교수님께서는 본 대담에 대해서 당사자의 시각에서 본 전시 성폭력과 식민주의 근현대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성사시켜 주신 데서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대담자로서 초빙이 되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인 또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현대 소설가라고 생각이 되는 샤힌 아크타르 작가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훌륭한 작품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글을 읽을 생각은 없고요. 그 대신에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이후엔요.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모두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는요. 학생들이 참여하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 이미 몇 차례 샤힌 작가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2년 전에 원격으로 광주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서 제3회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번 한국을 방문하신 소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여성 인권과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소감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처음 온 이후로 (2020년에도) 방문을 했고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강간 등에 대한 또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후에 이 친절한 나라에 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런 점에서 이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책을 번역해 주신 전승희 번역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쟁, 식민주의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오시기 전에 독일과 보스니아 등 동유럽 국가를 여름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 대한 대화도 나누셨고요. 또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는 장소들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었던 여행과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요. 한 2달 전이죠. 제가 유럽과 독일, 보스니아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들을 방문했고
나치 그 만행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제2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과 관련해서 낭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독일인의 교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 소설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의 번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청중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또 수도도 갔었는데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스니아에서는 인종학살 그 사건들이 그 도심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스니아인들은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공간에 안내되어서 갔었습니다만 제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도 이 산에서부터 상처의 치유를 구하는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기념관도 방문했었습니다. 인종학살 기념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속 미술관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열흘 정도 방문을 하면서 제가 보스니아 전쟁에 대한 기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전쟁을 잘 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매우 슬픈 기억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 같은 분이 방문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찰을 함께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세션의 제목은 타인의 범죄, 우리 자신의 죽음인데요. 이 제목이 지금 딱 들어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이 되었는데도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엄마들의 의사와도 전혀 무관하게 중절된 태아들이 외국으로 보내버려지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지난 여름 중에 사라예보 전시 아동기박물관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목격하고 보내주신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감동적인 증언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증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좋을지요. 네, 사라예보에 갔을 때 전시 아동기 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당시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이 이때 박물관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사용했던 물품들도 소장이 되었었습니다. 장난감이라던가 또 뭐 도화지라던가 뭐 또 문제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 영상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이러한 영상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 중 하나가 굉장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승희 작가님께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 생에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점철 주었습니다. 나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고 가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름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의해 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사회로부터 수치심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내 출생에 이렇게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가 부과한 것에 압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울에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두려움, 내 자신에 있는 사람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저는 증오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이고 제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나고 그리고 제 양부 그리고 제 가족의 사랑 속에 자라난 사람이고 저는 수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내다보는 어린이이고 이제는 그 미래를 함께 이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3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한 전시 아동의 증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런 전시 아동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새로운 법령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낙태를 할 경우 만약에 여성 또는 소녀들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당시에 이제 양육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동을 강제로 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방글라데시 사회는 당시에는 파키스탄 자녀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는 자신이 누구의 자녀도 아닌 어머니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조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건요. 젊은이들, 굉장히 그 불행한 역사 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건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통 부끄러움의 대상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폭력의 문제는요. 아이의 관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어머니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여성을 위한 나라를 없다는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즉 전쟁, 식민주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후 반세기가량을 냉전 기간 동안인데요. 인류가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이 기간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전쟁의 예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울러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도 있고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같은 전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덜 조명을 받은 전쟁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2차 대전 이후 재수립된 강대국 중심의 평화 질서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은 종종 대리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독립전쟁도 분명히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과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식민주의 2차 대전 전에 식민 세력들의 침탈의 전쟁의 새로운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는 이런 면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요, 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깨닫고 작품으로 담기로 한 계기가 있으신 것일까요? 또 그런 묘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독자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근저에는 제 구상의 근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1년에는 10살 정도 된 아이였으니까요. 당시에는 라디오가 가장 인기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라디오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쪽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시점에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1971년 3월 25일에는 파키스탄 군이 방글라데시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인들, 민간인들을 공격했고 인종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종학살의 형태를 나중에 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는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사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있고요. 파키스탄이 그 미국의 로비가 있었고요. 또 인도와 소련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같은 양 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어떤 시그널 나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계속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청취하면서 그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베트남의 그쪽에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요, 그 인도 양을 건너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기 전에 당시에 소련 쪽에서도 비토를 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선언하고요. 굉장히 큰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책 여성을 위한 나라 없다는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슈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의 이 같은 측면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또 묘사해 주신 말씀이 특히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때 전쟁이라는 것은 강자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최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베트남 문학의 거장 비오닌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러한 명제의 진실성을 여러 각도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줄 뻔히 알면서 현란한 수사로 순진한 젊은이들의 정의에 대한 열정을 오도하고 또 그렇게 동원된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전후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는 지도자들도 무수합니다. 또 이들은 원거리에서 스포츠 게임의 중계를 보듯 전쟁의 상황을 관전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 지도자들의 모습 등도 생생하게 그려지곤 하죠. 또 희생된 무고한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전후에 받는 부당한 대우의 다양한 스펙트럼도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로 그들에 대한 부조리한 태도가 묘사되기도 하고 또 여러 인물들의 효과적인 스케치를 통해서도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픈 절절한 사연들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마도 방글라데시 여러분 같은 작가님 같은 방글라데시 시민으로서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 이전에 방글라데시 지역은 서파키스탄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인으로서 이러한
전쟁의 불의를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찰을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제 작품은 바로 이 부분을 잘 묘사했습니다. 전쟁이 파키스탄에 의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것은 하나의 시험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옵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전후에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전후의 시대에서 이제 전쟁은 너무나 큰 경험이고 큰 사건이고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자,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이룬 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유용성도 없다라는 점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 제 소설에서 전쟁 후에 이러한 경험들 또 뭐 다양한 성폭력이라던가 강간이 큰 경험으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이러한 성폭력, 강간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신생 국가에서 이러한 강간, 성폭력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교훈 그리고 또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교훈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그려진 것처럼 전쟁 중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전후의 삶을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은 성폭력의 트라우마만이 아닙니다. 여성의 성을 가부장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의 편견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손만 잡아도 추문이 되는 마리엠의 경우가 있겠죠. 또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왜 자살하지 않는지 따지는 사회도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는요, 자식의 치유와 행복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의 대리자로서 전전과 전후에 딸에 대한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미화하는 수사를 구사하는 한편으로 또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빼앗고 순종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에 그들을 가두는 여성의 의자를 묻지 않고 임신 중절이나 결혼을 강요하는 국가의 재활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는요. 이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부분 성폭력에서의 그 3심리 시민재판 할 때에도 피해 여성 대부분은 초대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전시 성폭력을 일회성이 아닌 문제로 보신 계기가 있는지 내지는 적의 침탈 행위만이 아닌 방글라데시 사회 전체의 관습의 문제로도 보는 이런 통찰을 갖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교수님께서요.
그 1971년에 어떤 방식으로 그 여성들이 재활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가 굉장히 여성들이 요리라든가 그 청소라든가 이러한 타이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정된 주어진 스테레오타입적인 역할만 부여받았다는 것들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성들이 그 유산을 하고자 인공중절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큰 고통을 야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여성들이 겪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이어갈 것인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후에 저는 어떻게 대소설 속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1996년 당시에 시작됐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런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강간 피해자와 관련되는 인터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짧은 인터뷰였고요. 당시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 전후에 25년이 지났는데 이 여성들이 표현하는 현실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 독립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후의 삶에 대해서 소설로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제게 이 작품을 그 전후의 삶에 대해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기부여하게 된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했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야기한 여성들의 삶 그리고 또 전후에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관련돼서는요 강간 피해자들의 생존과 관련되어는 동기부여를 그 인터뷰로부터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풋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성 재판 관련돼서도 그 시민 재판도 봤는데요. 제가 당시에 그 강간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 인터뷰에서 2차 대전에 관련되는 증언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증언했던 분 같은 건 당시에 사망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증언들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증언들이 제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했던 인스피레이션을 주었던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벵글라데시의 여성주의 그 활동가들이 이 같은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그 증언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간 생존자들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그들로부터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그 여아들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후퇴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정 내 폭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가정 내 폭력들을 경험합니다. 집 밖을 나갔을 때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여성도 많습니다. 도로를 걸어 다니는데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이 같은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글라데시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성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과 남성, 여성이나 그 어린 청소년이 카르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사건들이 벵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내지는 여성 청소녀가 이 카르틴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자기가 선택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 같은 문제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글라데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카르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방글라데시 내에서의 폭력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폭력 사태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가장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이들 여성들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라고 일반화되기도 하고 또는 방글라데시아에서는 비랑가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이들 여성들이 모두 나름의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한 아기를 침략군에게 살해당한 남편의 아기로 당당히 키우는 쇼바 라니도 있죠. 또 다른 인물로는 샤말리가 있습니다. 샤말리는 파키스탄군 장교의 정부였다는 이유로 착오로 비랑간나가 되었다고 믿고 있죠. 또 순진한 투키도 있습니다. 투키는 자신이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처녀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라다 나니는 창녀촌에서 세입자들을 돕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성폭력 희생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강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들은 열심히 삶을 사는 인물들이고 목숨을 스스로 빼앗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여성들이고 자신의 희생을 저버린 사회의 모순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보통의 여성으로 잘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작품에서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도 숭고한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불쌍한 피해자만도 아닌 우리 모두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보여준 작품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이들의 삶을 평범하고 또 존경스럽게 착안하고 그것을 그려내실 수 있었나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전후 세대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제가 그런 전후 시대의 영향을 받았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증언을 편집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모두 제 작업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전후 상황은 제가 목격한 바로는 강간, 특히 전시장 강간 생존자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소녀가 만약에 정조를 잃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성은 인권이 박탈되고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여성들도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에서 제가 물론 피해자들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측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슈아라니는 제가 상상해낸 인물입니다. 실제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힌두교의 과부로서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사일드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강간의 결과 얻게 된 자신의 자녀였죠. 여기서 어떻게 다른 측면들을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면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처녀성과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랑가나의 경우도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를 비랑가나로 불러야 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러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They're just precious.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상상된 저 초상화들과 같다고 할까요? 여기서 주인공 마리암을 보시면요. 시골 분흥의 딸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여성입니다. 마리암은 계속해서 재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죠. 온갖 경험 후에 마침내 생활이 안정되어서 비랑가다라는 딱지를 벗고 평범한 중산층의 삶에 합류하게 된 순간에 마리암은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법정이 열리는 것을 알고 중년이 돼서 참여하러 갔을 때 마리암은 이것이 비랑간을 진짜로 기억하지도 않고 전쟁의 신실에도 별로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전시에 함께 감금됐었던 투키가 고향에서 작은 땅이라 사서 농사를 짓고 묻힐 자리를 확보하려는 소박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게 좌절당하는 것을 보고요. 비랑가나에 대한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방글라데시 사회가 그 일을 제대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 후에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현재형 비랑가나라고 할 수 있는 창녀들을 돕기 위해서 창녀촌 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비랑가나의 딱지를 떼어놓고 안락한 중산층이 된 순간에 이런 선택한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물 제시를 통해서요. 그 작품이 오늘날 진정으로 전시성폭력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과거를 대만한 일과 취하되는 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영웅적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에 성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고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암의 이 선택은 전시 성폭력의 원인과 기억하는 방식을 모두 복합적으로 성찰해야 된다고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시 성폭력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소설에서는요.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는가, 어떻게 추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이 상황들을 저는 당시에 그 해방 전쟁을 겪으면서요, 비랑가나들을 봤었고요, 또 전사들을 봤었고요. 그때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이들을 환영하고 그랬던 기억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당시에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비랑가나들이 적절하게 그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그 비랑가나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소설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저는 비랑가나가 적절한 정의가 그들을 대상으로 구현되었다, 충분히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느꼈던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비랑가나는 그렇게 처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사로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16년에는 이 비랑가나들에게 그 해방전쟁의 전사다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에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강간들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처우를 받을 것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그 강간 피해자가 사회자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처녀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후에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처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바뀌어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폭력을 묵인하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는 한 오늘날까지도요, 우리는 결코 지금까지 이들 여성에게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소설도 단편 작품들 덕분에 저희는 방글라데시 문학의 풍부하고 훌륭한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우리 시대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권위 수상을 하신 것도 당연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가님의 천재성 하나만으로, 물론 작가님께서는 분명 천재이시지만 천재성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방글라데시 문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문단, 특히 여성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가님에게 특별한 영향을 준 작품이나 작가는 무엇이 또 누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를 집필할 당시에 저는 어느 여성 작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작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비랑가나를 이야기해 볼 때 비랑가나에 대한 자료집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전시성폭력 희생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새로 뜨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강간 희생자들, 생존자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계기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학 그 작품보다는 실제 어떠한 사료를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딜라샤가 여기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00년간 방글라데시에서는 찬드라 바라티는 500년 전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시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 왔었습니다. 또 굉장히 찬드라비티 카타라는 아름다운 영화 역시 제작이 됐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작된 영화고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오늘날 방글라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1947년 이후에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방글라데시에는 제2세대, 제3세대가 있는데요. 문학에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묘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문단 안에서 확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라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실험적으로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외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세대에서도요. 또 그 이후 세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아름다운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몇 년간 지금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문명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현재의 인류 문명의 진행 방향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새로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훨씬 더 과거보다 많은 전쟁과 위험이 이러한 인류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대립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게 주신 질문의 첫 번째는 팬데믹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제한이 돼서 집에 있어야만 했었던 기간들도 있고요.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했었고요. 또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단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을 통해도 또 전쟁의 위험도 느꼈습니다. 팬데믹은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만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재개되고 있고 그러면서 전쟁 상황들도 격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후과, 애프터마트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를 파괴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가지고 오고 있는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많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많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8월 새로운 소설을 출간했는데요. 이 소설을 출간한 다음에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와 같다고 할까요? 안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텅 빈 상태와 같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논의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릴 만한 근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너무나 작가님께서 멋진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저희가 글로 또 최신의 작품으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지금 도착했나요? 네, 한국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이 귀한 시간 내주신 점 그리고 또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 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방글라데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낯설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메리엄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메리엄이 어떻게 이러한 가부장적인 편견을 넘어서고 그리고 또 지배 엘리트 사람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강대국들의 국제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메리엄의 태도를 또 이러한 성찰적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리엄과 같은 경험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엄의 싸움, 투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것은 다양한 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생존하도록 했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은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메리엄도 고통을 겪고 그 과정에서 메리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구제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특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간 생존자 이렇게 많은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I'm Chika Okudaiji from Japan. 저는 일본 학생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후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외국 열강 세력이 복종적인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전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근대와 현대 식민 열강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식민화를 추구한 나라들이 역사에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반성, 성찰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도 이렇게 이윤을 내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일본이 과거 식민 제국으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질문자께서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학생은 식민화 왜 관련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겪고 고통을 겪고 손실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과받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실제로 그 잘못을 한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손실을 야기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학생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요.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대학에서 온 말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메타포에 대해서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요? 즉 전쟁 때뿐만 아니라 갈등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도 여성의 삶은 몸이 운전자고 살인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차량에서 1인치만 벗어나도 관습과 규칙으로 포장된 쓰레기 같은 더미에 빠져들고 맙니다. 인생은 타락하게 되고 여성이 타락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신 말씀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생분께서 제 소설의 첫 글귀들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강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것이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나라마다 구속이 다르고
여성의 정조에 대한 규범도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의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의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같은 현상이 유지됩니다. 저는 제 소설에서도 이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시에서는 그것이 확대되지만 전후에도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던 때부터 말이죠. 무엇이 영감을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분명 이 책에 대해서는 제 경험은 이 강간 생존자들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적인 삶, 또 그들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에미리 야마기시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소설의 요약본을 제가 보면요. 주인공인 마리암이 스스로 재활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재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마리암이 자기 연민이라든가 나약함, 증오 내지는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암이 그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전환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마리암에게 있어서 전환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시민 재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범을 재판하기 위한 다카에서 일어났던 상징적인 시민 재판, 이 계기가 되었겠죠. 마리암과 다른 마리암의 동료들이 서로에게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마리암이 거기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마리암이 한 20년 만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투키입니다. 그 친구가 투키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녀는 동료, 친구이자 동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나쁜 경험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녀를 구해야 돼요. 투키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마리암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은 많이 감소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암이 투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키가 마리암에게 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활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암이 여기서 활동들을 가져가게 될 수 있던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연대성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리젯 작마입니다.
아시아 여성대학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방글라데시 가부장제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사회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주리 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죄책감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국가에서 여성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아직 무지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 생존자들, 특히 전후 강간 생존자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여성들의 이러한 참상에 대해서 또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생각을 위한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간 생존자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의 전개를 가져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이라는 것은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전체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Hello, my name is 안녕하십니까. 조신영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 영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를 잊지 않고 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마리안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카이비스트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본인이 구술사 연구자로서 ASK 조직에서 활동했었던 것 관련이 있는지 마리암의 성격 설정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약해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글라데시와 통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대에서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반복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묵티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묵티는요, 아카이비스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술사 연구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ASK 인권단체에서 지금 작가님께서 구술사 연구자로 활동했던 것과 지금 이 작중 인물이 아카이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묵티는 제 경험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바로 이 책에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티는 197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도덕적인 측면에서 알지 못했다라면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간 생존자들이 전후에 경험했던 더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현재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서 했던 논의들도 비교해 보자면은 독립 이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여성들과 관련된 이 논의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정치와 관련돼서 당시에 만연했었던 부분에 의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묵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브한 캐릭터인 거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좀 오만한 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암이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측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무지하고 이런 캐릭터로서 표상되었습니다. 저는 묵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단체, Youth Organization, 청년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필요하지 않던 상황 속에서 오만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묵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 들어보니 묵티를 도입시킴으로써 등장시킴으로써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특히 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텔렉추얼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몇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기를 갖고 함께 해주신 점, 조용하게 그리고 또 열띤 눈빛으로 또 열띤 자세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샤인 작가님 말씀 함께해 주신 점, 또 여러 가지 의견과 관점을 함께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한 많은 답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샤인 작가님께 이번 세션이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